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그 눅눅한 냄새 혹시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실리콘 틈이 까맣게 번져 있고 아무리 닦아도 며칠이면 다시 올라오는 그 답답함. 락스로 열심히 문질렀는데 2주가 지나니까 또 생기더라는 말씀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가정집 화장실 청소만 전문으로 관리해온 주거 환경관리 전문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 곳의 화장실을 직접 다니며 보고 손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곰팡이는 힘으로 문질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순서로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를 쓰면 냄새가 독해서 힘들고 식초를 써보면 효과가 금방 사라진다고 느끼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료보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겉을 하얗게 만드는 것과 곰팡이가 다시 번지지 못하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표면만 처리하면 곰팡이 뿌리는 여전히 실리콘 안쪽과 줄눈 사이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자극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효과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수십 년 현장 경험을 통해 직접 찾아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재료 3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겉만 하얗게 만드는 청소가 아니라 곰팡이가 다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청소입니다. 실천하기 시작한 분들은 며칠 만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3단계 방법과 재발을 막는 생활관리 습관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곰팡이가 왜 반복됐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 수원에 사시는 박정호 62세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실리콘 틈과 줄눈이 거의 전부 까맣게 번져 있었습니다. 박정호님은 매달 락스로 청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생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힘으로 문지르는 대신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충분히 적셔서 살균을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재발을 늦추는 마무리 처리를 했습니다. 딱 이 3단계였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끝까지 들으셔야 왜 순서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일주일 뒤 박정호 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냄새가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 공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바꾼 건 청소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샤워 후 물기 제거와 20분 환기, 딱 이 2가지 작은 습관만 함께 바꿨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화장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화장실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곰팡이를 실제로 뿌리째 끊는 핵심 3단계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할 때 락스나 세제를 듬뿍 묻혀 힘껏 문지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더 확실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방법이 오히려 곰팡이를 더 빨리 돌아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보다 내부 습기층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까만 점들은 이미 충분히 번진 결과일 뿐이고 실제 뿌리는 실리콘 안쪽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표면만 닦으면 잠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반듯이 다시 올라옵니다. 특히 실리콘과 타일 줄눈 사이처럼 틈새가 있는 구조는 수분이 오래 머물면서 곰팡이가 가장 빠르게 번지는 취약 지점입니다. 청소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습 환경에서는 곰팡이 증식 속도가 일반 환경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됩니다. 화장실은 구조 자체가 매일 수분이 발생하는 고습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보다 훨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청소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영란 68세님이 계십니다. 화장실 청소를 매우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문제는 항상 마른 상태에서 바로 문질러 닦으셨다는 겁니다. 젖은 상태에서 살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겉만 일시적으로 하얗게 바뀔 뿐이었고 2주 만에 어김없이 재발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3% 과산화 수소를 실리콘 틈에 충분히 분사하고 바로 닦지 않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어 살균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한 뒤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과산화 수소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락스처럼 독한 냄새가 나지 않아 환기가 다소 어려운 화장실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 바로 문지르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 지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젖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문질러 닦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살균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건조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곰팡이는 수분이 남아있는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번집니다. 해외 실내 환경 연구 자료에서는 습도가 60% 이상인 환경에서 곰팡이 번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살균을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균 직후 알코올 성분의 소독제를 분사해 주시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건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기를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오세진 64세님은 청소는 꼼꼼하게 잘 하셨지만 살균 후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셨습니다. 청소 직후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습한 상태가 유지됐고 결국 재발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살균 후 반드시 20분 이상 환풍기를 틀고 완전히 건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를 바꾼 것만으로도 재발 주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살균 후 반드시 건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청소 후 충분히 말리는 시간을 두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 단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균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분들이 계신데 수건 자체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사 후에는 자연 건조와 환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수건도 화장실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세균이 번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건조가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재발을 차단하는 마무리입니다. 곰팡이는 산성 환경과 건조 환경에서 활동이 크게 둔화됩니다. 국내 주거환경조사 보고서에서도 환기와 건조 유지가 곰팡이 예방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마무리 단계에서 산성 성분이 약하게 포함된 용액을 얇게 분사해 주시면 표면에 얇은 보호층이 형성되면서 곰팡이가 다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락스와 산성 제품은 절대로 함께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섞거나 함께 쓰면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에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두 제품 사이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쪽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다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박춘식 71세님은 살균과 건조까지는 잘 하셨는데 마무리 단계를 항상 건너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무리 분사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환기 습관도 함께 잡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재발 주기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발을 막는 마지막 단계, 지금 혹시 건너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세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살균하고 건조시키고 차단하는 이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히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2달 이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관리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완벽하게 해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곰팡이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화장실은 매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 역시 매일의 작은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실천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기 관리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최소 20분 이상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문만 열어두고 방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실제로 흐를 수 있도록 창문과 환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풍기만 틀면 외부 공기와의 교환이 제한적이고 창문만 열면 내부 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다는 이유로 환기를 짧게 하거나 아예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도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공기가 순환되는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사용 후 바로 문을 닫아버리진 않으셨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곰팡이를 부르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물기 제거입니다. 샤워나 세면 후 물기를 그냥 두고 나오면 수분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습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고무 스퀴지 하나만 있으면 샤워 직후 30초 안에 벽면과 바닥 물기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만 신경 쓰고 벽면을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벽면에 남은 물기도 반드시 확인하고 닦아주셔야 합니다. 샤워 부스 유리문이나 커튼 안쪽도 곰팡이가 잘 생기는 부위이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기 제거만으로도 곰팡이 번식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미 여러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물기를 그냥 두고 나오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월 1회 정기 점검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초기에 발견하면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을 늦추면 실리콘 안으로 점점 스며들어 결국 실리콘 전체를 뜯어내고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실리콘과 줄눈 사이를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살짝 번지기 시작한 부분을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살균 처리만으로도 쉽게 정리됩니다. 점검 날짜를 달력이나 스마트폰에 미리 표시해 두시면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나요? 습도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습도 5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여름철에는 실내 습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습도계 하나를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시면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습도계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한 번 두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집안 화장실 습도가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평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사용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를 과도하게 쓰면 충분히 헹궈도 잔여 성분이 표면에 남게 됩니다. 이 잔여 거품이 오히려 곰팡이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제를 헹굴 때는 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눈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향이 강하면 더 깨끗하다고 느끼셨던 분, 오늘부터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수건과 발 매트 관리입니다. 축축한 상태로 오래 두면 그 자체가 습기 공급원이 됩니다. 수건은 사용 후 반드시 펼쳐서 걸어 두시고 발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다시 깔아주세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시면 힘든 대청소의 주기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한 번씩 힘차게 대청소를 하는 것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 락스를 듬뿍 묻혀 힘껏 문지르는 청소는 사실 반복을 부르는 청소입니다. 겉을 일시적으로 하얗게 만들 뿐이고 실리콘 안쪽에 살아있는 곰팡이 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3단계, 살균하고 건조시키고 차단하는 순서를 지키는 청소는 곰팡이가 다시 번지지 못하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는 청소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재발이 반복됐던 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곰팡이가 실리콘 깊숙이 스며들면 결국 실리콘 전체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랫동안 곰팡이가 번진 화장실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반면 오늘 배우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2달, 3달이 지나도 화장실 공기가 맑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화장실 문을 열 때 냄새가 없고 공기가 상쾌하다는 그 느낌, 생각보다 빠르게 오십니다. 실천을 시작한 분들 중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샤워를 마치신 뒤 고무 스퀴즈로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간단히 닦아내고 창문과 환풍기를 동시에 열어 20분간 환기를 해보세요. 재료도 필요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장실이 아닌 집안 다른 공간에 숨어있는 곰팡이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싱크대 아래, 세탁기 뒤, 베란다 창틀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의외로 곰팡이가 심하게 번지는 공간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관리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나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바꿔야겠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